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행복한 설 연휴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좋은 시간이 되는 그런 설 연휴와 설날 맞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자, 드디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 오늘은 음력 새해 2분 날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 증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금 출발하고 계신가요? 해외 주식 시장은 제가 여러분 맡아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설날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건 몰라도, 해외 주식 시장, 그 다음에 금융시장 분석은 각도기 TV가 가장, 오타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걱정하지 마, 괜찮다니까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미국 연준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금리 올려서 어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소유 편향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식 편향적, 저는 약간 주식 편향적이라는 말씀 드렸고, 채권 갖고 있는 사람은 채권 편향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편향적은 어떻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설마 올 것이냐? 연준은 계속해서 완화를 할 것이고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나쁜 상황들이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고,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이익이 나니까. 그러나 그들조차도 이제는 슬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는 소폭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채권시장 강세를 이루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연준 의장의 온라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나왔고, 역시나 연준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뭐 기존과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라고 했었죠? 톡톡톡 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신경 안 쓸 것이다.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그게 진짜고 거기에 신경 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CPI가 나왔는데요. CPI는 0.3% 상승하는데 그쳤고,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0%, 즉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 자, 이걸 일컬어 뭐라고? 이거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를 뭐라고 영어로? 영어인지 외국어인지 모르겠다. 외국어로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0%예요. 자, 그럼 톡톡 튀는 거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언제 움직여야 될까? 연준이. 지금 모두가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야. 테이퍼링을 할 거야. 자, 연준이 지금 이상한 전쟁이 발발했고, 코로나 전쟁이 발발했고, 코로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올려서 어쩔 건데, 경기 다 망쳐놓고, 그럼 오케이, 좋아. 그럼 연준 시원해? 시원하겠어?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시원하겠어? 아니죠. 사태 나죠. 여기서 금리 잘못 올렸다가는 경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연준 의장 파월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제롬 파월이 경제가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인내심 있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아닌가요? 얘기했던 바입니다. 자, 팬데믹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연준의 지원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 완전 고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다. 물가가 지속해서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는다. 네.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달 동안 올라가겠지만 장기 추세에서 매우 상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앞서 얘기해 드렸던 게 모두 제 말이라기보다도 연준 얘기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네. 톡톡 튀는 거 나오는 건 괜찮지만 기조적으로 안 나오면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 이거 알고 있었지. 얘네들 보면 이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이미 데이터 다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고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 느낄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이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인플레이션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야. BER 레이트는 지금 어떻게 돼요? 10년 BER 레이트는 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21%요. 5년 BER이 2.3 넘은 지가 옛날이고요. 그죠? 이거는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간 거냐면 2014년 이후로 최고치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뭐 2.20%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10년물 BER,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제가 말하기는 본전 금리. 그럼 실질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전 금리가 이 정도인데 미국의 실물 10년 금리는 1.2%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1% 가까이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지. 미국은 지금 실질 금리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가겠다는 거야. 실질 금리 마이너스가 나니까 자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버블은 버블인데 버블은 버블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버블은 버블인데 버블이 아니야. 실질 금리 마이너스가 이걸 얘기하죠. 돈을 갖고 있으면 손해니까. 돈 가치가 떨어져서 손해인 만큼 자산 가격이 돈 가치 떨어지는 걸 반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지금 연준이 주식시장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별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무슨 말이냐? 여기서 뭐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 경제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금리 못 올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현재 금리에서 자산시장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 알고 있는데 너희들 거기서 그 약간 뭐 비익빈 부익부 더 커져서 너희가 이쪽은 너무 먹고 잘 살고 이거 안 한 사람 좀 현금 보유자들은 힘든 거 알고 있는데 일단 살려놓고 죽겠는데 환자 살려놓고 그 다음 얘기하자. 죽은 환자 살려놓고 잘잘못을 따지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의 이런 얘기들 모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하게 현재 상황은 상당히 편안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이 없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말이죠, 여러분.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언제나 뇌 속에서는 위험을 대비하고 싶고 위험을 피하고 싶고 위험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이 인자적으로 DNA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반응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죠. 예, 별로 반응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더 불안하지 않을까?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러는데 현재 상황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이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또 해보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것이에요. 이 거시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당분간 거시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점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점.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채권 가격은 조금 상승을 했고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잘 소화가 되느냐 그건 뭐죠? 네, 입찰, 국채 입찰 그걸 관심 있다 그랬죠. 오늘 10년물 410억 달러가 응찰률 2.37배로 소화가 잘 됐습니다. 10년물 6개월 평균은 2.38배니까 뭐 평균 응찰률보다는 아주 소폭 떨어졌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간 골디락스인 거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쩔 건데. 그래, 인플레이션 알아 그래. 인플레이션 일어났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낮아. 그럼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미국 국채 금리가 안 오르면 괜찮아. 버틸만 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언제 문제가 될 거냐? 아마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 봐서는 제 판단에는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3% 이상 찍어야 연준에 대해서 경계심의 가드를 바짝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해야 되니까 경계감을 가져야 되니까 2.5 이렇게 이상 올라가면 경계감을 가질 텐데 현재 분위기 봐서는 BER 레이트 같은 경우,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같은 경우는 3%가 넘어야만 뭔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현재 판세에 돌아가는 거를 쭉 보건대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유가는 떨어질 뻔 하다가, 네, 유가 다시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네, 유가가, 그 미국의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올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던 원자재 가격들은 소폭 떨어졌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비철금속 가격은 떨어진 것보다 오른 게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2%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는 0.8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1.84%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0.65%, 63% 올랐고, 기술주는 0.15% 떨어지는 양상. 애플은 그래도 큰 그 대형 주식들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물론 혼조이긴 합니다만, 애플은 0.46% 떨어졌고, 아마존 0.56%, 마이크로소프트 0.39% 떨어졌습니다. 알파벳은 0.53 상승, 페이스북 0.9 상승, 인텔은 0.14% 상승, 퀄컴은 0.42 하락, 마이크론 테크노는 1.1 하락, AMD는 1.58 상승, 엔비디아는 무려 3.5%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5%나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 0.8% 올랐고, 웰스파고 0.1 하락, 버크셔 0.02 상승, 알리바바 0.49 상승, 델타항공 0.92% 상승입니다. 오늘 테슬라 많이 빠졌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애플이 정말로 협력 파트너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걸출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경쟁자가 많이 등장하는 건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애플 무시할 만한 경쟁자일까요? 여러분? 네. 테슬라가 스타링크까지 하고 다 긍정적인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3년 후의 세상을 몰라요. 3년 후의 세상은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캠 피셔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한 5년 이후의 얘기는 안드로메다 영원히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냥 당장 한 18개월 정도쯤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만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재수없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투자에는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망하는 애널이라든가 분석가, 스트래티지스트가 하는 분석과 실전 투자자가 하는 게 좀 달라요. 실전 투자자는 정말 엑기스만 딱 뽑아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드린 거고요. 이거 되게 비싼 강인 거야. 이 부분은. 왜냐면 우리 노하우니까. 우리 길게 안 봐.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시장의 그 기대치가 5년 이후 거까지 땡겨왔잖아요. 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애플 지금 당장 문제 안 돼. 2023년까지 차 안 만들 거야. 2023년에나 겨우 시제품 많이 만들면 한 10만 대쯤 내외? 뭐 이 정도 만들 거야. 의미 없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근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 핵심 문제는 다 5년 뒤에 걸 땡겨왔잖아, 지금. 근데 5년 뒤의 상황이 이제 짬뽕, 비빔밥, 짬뽕 경쟁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고려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독일마을 분들이 잘 알아서 새겨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떻게 투자를 하냐? 안 올라간 것만 투자한다. 물론 그렇게 안 올라간 것만 투자했는데, 이번 1월, 2월달은 별로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고 있죠. 이 안 올라간 주식들이 뿜게 되면, 원래 그래, 주식은 실전, 이건 되게 비싼 강의다 진짜. 실전 투자는 매일 또박또박 올라가면 좋지.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질질질 싸다가 뽕 하고 올라. 질질질질 뿅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전체 자산의 수익률이 쭉쭉 올라가는 거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많이 경험해 봤으니까 괜찮아. 이거 분명히 회사 좋아지고 분명히 뿜을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하고 참는 거야. 그러다 가끔 안 뿜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나가리지. 그거는 나가리지. 근데 뿜는 것들이 제대로 뿜어주면 전체 수익률은 가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은 그 시점을 당기고 그 확률을 높이는 거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내가 선택한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죠. 끊임없이 고민해요. 이게 우리 프로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게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하여튼 확률을 높은 사람 우리가 일컬어, 야, 넌 진짜 고수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확률이 딱딱딱 다 맞으러 들어가면. 근데 뭐 그것도 뭐 확률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선택을 언제나 얼마나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 주식시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설날 특집이라서 갑자기 특집이 됐어, 막판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드렸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생각날 때마다 두고두고 따로 오프라인으로 빼서 이 부분은 계속 들으십시오. 이거 중급 강의를 여러분한테 잠시 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설날 연휴 되시고요. 저희 이번에 굉장히 재미난 코너들이 많습니다. 총망라돼서 나오죠. 네, 이제 누구죠? 우리 첫 여성 게스트, 야 반갑습니다. 첫 여성 게스트, 네, 안유아 교수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홍익희, 그 다음에 권홍우, 아주 재미난 컨텐츠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3개씩 올라갑니다.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언제 그 시점 고려하지 않고 그때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은 아무 일 없는 목요일. 우리는 음력 그 2020년 마무리. 네, 2021년이 내일부터 아니구나, 모레부터인가? 네, 어쨌든 시작이 됩니다. 그때 또 여러분 행복하게 지내시길 빌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